안녕하세요. 물리학 실험 담당 교사 유희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본 물리량의 측정, 전압, 전류, 저항의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물리량의 측정입니다. 교과서 32에서 37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버니어 캘리퍼스는 물체의 안지름, 바깥지름, 깊이를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구조를 자세히 보면 주척이라고 불리는 움직이지 않는 어미자와 부척이라고 불리는 움직일 수 있는 아들자, 크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안지름을 재는 부분, 바깥지름을 재는 부분, 그리고 깊이를 재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 고정 나사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니어 캘리퍼스의 눈금을 어떻게 읽는지 배워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까다로운데 한 번만 이해하면 여러분도 잘 따라올 수 있으니 설명 잘 들어보세요. 일단 눈금을 읽을 때는 첫 번째로 어미자의 눈금을 먼저 읽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자의 눈금을 읽습니다. 보통 눈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 어미자이고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들자입니다.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읽냐면 먼저 어미자의 눈금을 아들자의 눈금 0 바로 앞에 있는 부분까지 읽어주어야 합니다. 이해됐나요? 아들자의 눈금 0 바로 앞에 있는 눈금이면 얘죠. 그 어미자의 눈금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1.2가 되겠죠. 1, 2, 3, 4, 5 이런 식으로 가니까 1.2가 됩니다. 자 읽는 것처럼 똑같이 읽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아들자의 눈금을 읽어주면 됩니다. 아들자의 눈금은 선생님 여기 눈금이 너무 많은데 도대체 어떻게 읽어요? 라고 하면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이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여기는 맞물려 있지 않고 다 어긋나다가 정확히 여기서 맞고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이 일자로 딱 일치를 하죠. 그 다음 여기는 다시 엇갈리기 시작해요. 그럴 때 바로 이 일치하는 부분을 읽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0, 1, 2, 3에 해당하겠죠. 그 부분을 아까 적은 것에 뒤에다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1.23이 되겠죠. 이해됐나요? 자, 정확히 어미자와 아들자의 눈금이 일자로 일치하는 부분에 읽어주고 그 다음 그 뒤에 표기해주면 되더라. 됐죠? 자, 근데 여기서 단위는 보통 어미자의 눈금이 0, 1, 2, 3으로 나온 경우에는 센티미터예요. 센티미터를 뒤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물으면 교과서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는 1, 2, 3이었어요. 근데 이 그림은 10, 20, 30인 것 같아요. 그때는 이거의 단위가 센티미터가 아니라 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때 우리 SI 접두어에서 미리와 센티는 10승 차이라고, 10의 1승 차이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미자 읽고 아들자 읽어주면 됩니다. 먼저 어미자는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아들자의 0눈금 바로 앞에까지. 아들자가 여기 있습니다. 0눈금 바로 앞에까지 읽으면 이때는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바로 요거 숫자를 읽어주면 돼요. 10, 9, 8, 7. 7이에요. 그러면 7. 점 적어주고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아까와 10의 자리만큼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자는 어떻게 읽으라 했어요? 아들자와 어미자가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 여기는 지금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화살표로 표시해줬어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2와 3 사이. 아들자를 읽어야 되니까 2와 3 사이니까 2, 5예요. 2, 5. 그거를 뒤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7.25. 단위는 밀리미터. 됐나요? 자, 그래서 버니어 캘리퍼스는 아까 같은 경우에는
1, 2, 3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단위를 센티미터로, 10, 20, 30으로 되어 있을 때는 단위를 밀리미터로 적어주어야 합니다. 자세한 사용법 보겠습니다. 두 번째,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미터는 주로 물체의 바깥지름을 측정하는 도구입니다. 구조를 자세히 보면 프레임, 엔빌, 스핀들, 슬리브, 딤블, 매치스톡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슬리브와 딤블입니다. 즉 눈금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그러면 눈금 읽는 법을 보겠습니다. 아까 버니어 캘리퍼스에서 어미자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죠. 이 슬리브라는 부분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자와 유사하게 딤블이라는 부분은 회전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첫 번째는 움직이지 않는 부분인 슬리브를 읽어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들자와 유사한 딤블이라는 부분을 읽어주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슬리브는 이 눈금을 의미해요. 이 눈금을 읽어줄 때는 딤블이 가린 바로 직전까지 읽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까지 가려져 있으면 5, 6, 7까지만 보이고 8은 안 보이죠.
그러면 7이라고 읽어주면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기에 7이라고 표기를 하고 점을 찍습니다. 7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읽냐면 이제는 슬리브는 다 읽었고 딤블을 읽어줘야 돼요. 근데 딤블은 여기에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중간선, 슬리브의 중간선과 최대한 가까운 눈금을 읽어줍니다. 여기서는 35, 36, 37, 38보다 37에 더 가깝죠. 그러면 37을 적어주면 됩니다. 7.37 이라고 적는데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얘를 돌리다 보면 여기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때는 최소 눈금의 10분의 1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불합도 배울 때 잠깐 배웠어요. 10분의 1까지. 그럼 여기서도 37 다음 여기 사이에서 10분의 1까지 10분의 1 등분해서 읽어주면 됩니다. 교과서에는 3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만약에 시험에 내게 되면 그 눈금을 더 잘 볼 수 있게 크게 확대해서 내겠죠. 됐나요? 7.373이고 그 다음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마이크로미터가 단위가 아니라 밀리미터입니다. 근데 왜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냐? 마이크로는 여러분 잘 떠올려 보세요. 마이크로와 미리 얼마나 차이 났죠?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잘했어요.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어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만큼 차이가 나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세 자리를 가면 7373 마이크로미터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미터라고 이름 붙은 이유는 마이크로미터 단위까지 세세하게 측정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위를 적을 때는 밀리미터로 보통 적습니다. 7373 마이크로미터로 적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7.373 밀리미터 이렇게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하나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서 그림을 보면 이게 슬리브고 이게 딤블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만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0까지만 나와 있죠. 그러면 0점을 써주면 됩니다. 0점. 을 써주고 그 다음 어디 읽어줘야 돼요? 딤블을 읽어줘야 돼요. 딤블은 지금 여기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15 여기 20을 보면 여기가 16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뒤에 0.16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단위는 막 밀리미터로 적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 두께를 바깥지름을 측정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마이크로미터의 자세한 사용법을 볼까요? 이번에는 전압, 전류, 저항의 측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검류계입니다.
검류계는 말 그대로 전류가 흐르는지 검사하는 도구예요. 검류계는 다른 말로 갈바노미터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회로에 표시할 때 회로도 기호로 동그라미를 쓰고 그 안에 대문자 G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검류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다음은 전류계입니다. 전류계와 검류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검류계는 단순히 전류가 흐르는지의 여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류계는 그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수치로 측정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류계는 전류의 단위인 암페어의 앞글자를 따서 회로도의 대문자 A로 표기하게 됩니다. 이 전류계는 전류를 측정할 때 회로에 직렬로 연결해 주어야 해요. 예를 들어 전지에서 전구로 전류를 흘려줘서 거기에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지 알고 싶다면 여기 전구에다가 직렬로 전류계를 연결해 줘야 됩니다. 아까 회로도의 기호를 사용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해됐나요? 전류계는 크게 직류 전류계와 교류 전류계가 있습니다. 직류와 전류의 가장 큰 차이는 직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고 교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쪽이 빨간색이고 이쪽이 까만색이어서 플러스 마이너스라면 직류는 여기에는 플러스를 여기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류는 반대로 연결해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류 전류계는 여기에 표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A, 암페어가 써 있고 그 밑에 직선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교류 전류계는 A라고 써 있고 이렇게 물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험 도구를 봤을 때 물결 표시가 있다면 아, 얘는 교류 전류계구나 하고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많이 쓰이는 것은 직류 전류계입니다. 우리가 실험에서도 보통은 직류 전류계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압계입니다. 전압계는 말 그대로 전압을 측정하는 기계, 즉 도구예요. 전압은 우리가 단위를 뭐를 쓰나요? 그렇죠, 볼트를 쓰죠. 따라서 회로도에 그릴 때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안에 대문자 V를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전압계는 아까 전류계와는 다르게 회로에 정렬로 연결해 주어야 돼요. 예를 들어 전구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 알고 싶으면 이 전구에 얼마만큼의 전압이 걸리는지 알고 싶으면 여기에 병렬로 연결해 줘야 돼요. 병렬로 연결하려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해가 됐나요? 자, 전압계도 직류 전압계와 교류 전압계로 나뉩니다. 아까와 차이는 동일합니다. 직류 전압계는 그렇다면 어떻게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겠어요? 라지 V를 쓰고 밑에 직선, 그리고 교류 전압계는 라지 V를 쓰고 밑에 물결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은 직류 전압계입니다. 그렇다면 전류계, 전압계, 검류계까지의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전압계의 사용법 잘 보고 왔나요?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합쳐 넣을 수는 없을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이 바로 회로시험기입니다. 회로시험기는 멀티미터, 멀티테스터라고도 불리는 전압, 전류, 저항을 측정할 수 있는 만능 도구입니다. 회로시험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크게 LCD 창, 전원 스위치, 단자로 구성되어 있고 이 단자에 연결할 수 있는 함침이 있습니다. 만약 회로시험기로 직류 전압을 측정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먼저 건전지를 준비하고 회로시험기에 전환 스위치를 직류 전압에 맞추어 둡니다. 그리고 빨간색 단자, 플러스 단자에 빨간색 탐침을 연결하고 까만색인 마이너스 단자에 까만색 탐침을 연결하여 양옆에 플러스는 플러스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접촉시켜주고 LCD 창에 표시되는 값을 읽으면 됩니다.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류를 측정할 때는 전지만 있어도 될 게 아니라 당연히 전구 같은 저항이 있어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번에는 전류를 맞춰놓고 빨간색은 플러스에, 까만색은 마이너스에 연결하는데 전구가 있으니까 여기는 도선으로 그리고 한쪽 끝에 탐침을 접촉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마지막으로 저항의 측정입니다. 저항을 측정할 때는 마찬가지로 전환 스위치를 저항에 맞추어 놓고 이때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데나 양옆에 저항이 양단에 접촉시켜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회로시험기의 자세한 사용법 보겠습니다.